안녕하세요.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. 여러분 그 회천지구에서 이제 덕계역 쓰시는 분들 증차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덕계역에 급행열차가 서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급행열차가 뭐냐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급행열차는 이제 그 일부역만 정차하는 특징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뭐 일반 열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급행열차의 반대로 이제 완행열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일반 열차의 경우에는 모든 역에 이제 다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덕계 쪽에서 인제 전철을 타게 되면은 뭐 양주를 갔다가 뭐 녹양, 가능, 의정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역을 인제 다 지나가는 건데 급행열차를 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덕계에 서게 되면은 양주에 섰다가 녹양과 뭐 가능을 지나쳐서 바로 의정부에 가고 뭐 망월사도 생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역을 띄엄띄엄 서게 돼서 일반 열차보다 훨씬 빨리 인제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급행이 지나갈 때 또 비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은 일반 열차는 이제 모든 역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차하는 시간이 또 인제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급행 열차가 일반 열차를 추월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제 급행이 지나갈 때 이제 일반 열차가 잠시 또 인제 급행을 지나가는 걸 비켜 주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표정 속도라 그래 가지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, 열차가 단순하게 인제 시속이 몇 킬로가 나오느냐 이거 말고 인제 정차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총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인제 계산해 봤을 때 뭐 일반 열차는 인제 아무래도 정거장을 인제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42 킬로가 인제 나오고, 그다음에 인제 뭐 급행 열차의 경우에는 인제 서는 곳이 적어지기 때문에 51 킬로로 인제 일반 열차보다 더 빨리 서울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열차가 인제 덕계역에 선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노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 열차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제 예전에는 급행 열차가 소유산에서 인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연천까지 이 연장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동두천 쪽에서 인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동두천에서 뭐 보산을 거쳐서 동두천 중앙 뭐 지행 덕정이었고, 여태까지 인제 요 노선은 항상 이제 똑같았는데 이번에 인제 덕계가 급행열차 노선에 인제 끼게 된 거죠.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동두천에서 광운대까지 이제 가게 됐을 때 19개 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급행열차 노선이 이번에 인제 덕계가 추가가 됐는데요.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서 광운대까지 인제 갈 때 거쳐가는 역의 개수가 총 11 개다. 그러니까 8개 역이 인제 생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인제 그만큼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덕계역에 어쩌다가 인제 급행열차가 서게 됐느냐 이런 걸 보니까 2019 년까지만 해도 인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었었죠. 그때는 인제 뭐 구축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덕계역에는 그때는 인제 일일 평균 뭐 2,300명 정도가 이제 덕계역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인제 25 년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 기준으로 해서 5,900명 정도로 인제 일일 이용객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2 배도 훨씬 넘어 가지고 2배 반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상행은 뭐 7 대가 정차하고 뭐 하행은 8 대가 정차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지금 상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두천 쪽으로 가는 걸 의미를 하고 하행은 지금 인제 뭐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좀 '출근 타이밍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.' 그래서 이제 하행을 보게 되면 8 대가 이제 정차가 되는 거고,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하행 쪽에서 이제 광운대만 서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쪼끔 이제 광운대까지 가고 멈추게 되면은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'이 시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들고, 제가 인제 앞으로 추가될 시간표를 가져오긴 한 건데 이 시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"언제부터 다니냐."고 했더니 2월 28 일부터 인제 다닌다고 발표가 나왔어요. 근데 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고, 그다음에 3월 1 일은 또 3 일절이기 때문에 휴일이 많이 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제 운행을 하지 않고 평일에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3월 3 일부터 인제 운행을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인제 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아파트 전망이 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인제 계속 회천중앙역 쪽을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덕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인제 세 번째도 났지만
지금 3년 차에 이제 급행열차가 서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급행열차가 서게 됨으로써 인제 열차 수가 예를 들면은 열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뭐 1 시간에 인제 3대 정도 다닐 때도 2-3대 정도 인제 다닐 때도 있게 되는 건데, 아무래도 인제 전철역이 많이 다녀야지 인제 전철역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 인제 회천중앙역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제 생기자마자 급행이 다닐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, 이런 식으로 좀 입주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인제 살짝 지나야지 급행열차가 이제 회천중앙역 쪽에도 설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'사람이 좀 많이 살아야 된다.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회천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정확히 인제 얼마나 될 것이냐, 그리고 뭐 인제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. 그래서 1년 정도를 했는데 뭐 일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느냐, 이게 인제 좀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어쨌든 회천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회천 신도시에 인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는 제가 봤을 때 신도시 2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관심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회천중앙역이 생기고 나서 전철을 타고 다니시게 되면은 앞으로 인제 뭐 인제 구축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'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.' 인제 뭐 앞으로 오래 사시겠다면은 뭐 이게 크게 15년 이상도 사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,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제 그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래서 여러분, 지금 오늘은 인제 덕계역에 급행열차가 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, 앞으로도 또 인제 유익한 내용이 또 남아 있습니다. 다음번에도 인제 회천중앙역 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다음에도 이제 유익한 영상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제 성심성의껏 댓글도 달아드리고,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